자, 오늘은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규모 표본이다, 소규모 표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 n이 30 이상이면 대규모 표본, 30보다 작으면 소규모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표본의 크기 n이 30보다 작은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7장에서는 이런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검정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에 신뢰 구간 하는 것을 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규모 표본 케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표본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사용했던 정리는 중심 극한 정리였지요. 중심 극한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표본을 대규모 표본을 추출한 경우에는 모집단이 그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든지 그러지 않든지 관계없이 표본이 대규모라고 하면 표본 평균 X바 그리고 표본 비율도 그랬죠. p hat 이런 것들은 근사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론 전개를 했었어요.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물론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두 가지 얘기, 가설검정 얘기하고 신뢰구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볼까요? 대규모 표본에서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대규모 표본을 꺼내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해서 Z라는 값을 만들었지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표준화한 거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n 0, 1을 따라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 표본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소규모 표본에서는 우리가 이론 전개를 하려고 하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알아낸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이론 전개를 합니다. 그럴 때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그것이 알려져 있다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르겠죠. 그런데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따로 분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소규모 표본이라고 하더라도 표본 평균 X바,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자, 그래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아는 케이스는
그냥 정규분포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다 배웠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 소규모 표본인데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르는 경우다.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시그마의 추정량 S를 가지고 이런 통계량을 만들었어요. T라고 쓸 겁니다. 예, 이것은 분포 이름이 T분포고 예, T분포를 따라가기 때문에 대문자 T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Z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시그마 대신에 S라고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지요. 예, 해서 대문자 T는 루트 n분의 S 원래 시그마가 와서 Z가 만들어졌었죠. 예, 시그마를 모르니까 표본의 표본 표준편차 S를 가지고 왔어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 그런데 이건 소규모니까 이게 n0일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규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분포를 따라갈 거냐라는 건데, 그것은 한 100년 전에 1900년도 초에 고셋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통계학자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표할 때는 이 사람은 통계학자가 아니고 어떤 그 와인 만드는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매번 통계적인 그런 작업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그 사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회에 발표를 할 때도 가명을 써서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 분포를 스튜던트 T 분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그래서 고셋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낸 것이 대문자 T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놓은 것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호로 쓰면 대문자 t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고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t라고 먼저 쓰고 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자유도 n-1을 표기할 거예요. tn-1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대문자 t는 tn-1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고셋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겁니다. 가볼까요? 자, 이제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자유도가 k인 t분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셋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던 분포입니다. 그렇죠? 그 t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우리 정기분포의 곡선 알고 있죠? 그 곡선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렇죠?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t분포, 자유도가 k인 그걸 따라가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이것은 이렇게 함수로 표현됩니다. fx라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고 그것은 갬머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가 돼요. 이것이 현대 통계학자들이 알아낸 값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잠깐만 살펴보면 그 값은 갬머 2분의 k 분의 갬머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k 파이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k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승
예, 그리고 x는 역시 우리 z분포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우리가 갯모 함수에 대해서는 예, 우리 시간에 배우는 건 아니고요. 예, 어,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 적분하는 예,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예, 적분으로 표현되는 그런 함수예요.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함수를 통해서 예, 표현된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미분 방정식이라는 예, 그런 과목을 혹시 관심이 있어서 수강을 하게 된다면 예, 거기서는 갯모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 그렇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럼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한 김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규분포, 그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예, 그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요. fx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예, 시그마는 루트 밖에 있는 겁니다.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져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움직이고요. 우리 배웠다시피 예,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것은 미적분을 아시면 네, 이 함수를 두 번만 미분하면 그려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안에 있는 시그마가 실제로 이 확률 변수 x의 시그마예요. 표준 편차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뮤가 실제로 이 확률 변수 x의 뮤예요. 평균이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그마, 뮤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쓴 겁니다. 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또 알 수 있는 거고 갯모 함수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그 적분으로 표현된 그 함수를 공부해서 다시 미분해서 또 그려봐야 되니까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K개의 확률 변수가 있었어요. x1부터 xk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그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전부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어떤 확률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n0일을 따라가는 확률 변수 k개를 가지고 와서 전부 제곱해서 더해서 만들어 놓은 확률 변수. 그런 확률 변수는 우리가 자유도가 여기 개수 k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도가 k가 되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이런 기호로 써요. x가 tilde 카이 제곱 k 이렇게 씁니다. 괄호 안에 있는 k가 이 카이 제곱 분포의 자유도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그렇다면 이제 n0, 1 따라가는 것을 제곱해서 더한 거다. 그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럴 때 n0, 1을 따라가는 어떤 확률 변수 하나하고 카이 제곱, 자유도가 k가 되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확률 변수 u하고 가지고 와서 z하고 u가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t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t를
루트 K분의 U 분의 Z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 변수는, 자유도가 K가 되는 T 분포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K가 이렇게 분모에, 이게 자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 분산 얘기하면서 자유도 얘기를 잠깐 했었지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통계량 t의 자유도라는 게 뭐냐? 예, 여기 보니까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s라는 값이 있습니다. 표준 편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유도라는 개념은 이 통계량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몇 개냐라는 뜻이에요. 그 변수의 개수라는 걸 자유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df라고 쓴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s가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 s를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표준 편차라는 것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고, 그렇죠? 분산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차 제곱의 기대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분산, 그래서 또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고 하면 편차가 계산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편차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학기 초에 배웠습니다. 예, 편차라는 것은 전부 더하면 0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편차가 평균적으로 얼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 더하면 0이니까 평균 내도 0이고,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n개의 편차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몇 개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n-1개, 첫 번째 변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n-1개의 값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n-1개가 다 결정되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편차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편차의 합이 0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편차의 합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의 개수는 결국은 하나 빼고 n-1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t의 자유도는 n-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정규 분포에서는 자유도라는 것이 분포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유도 얘기가 필요 없었던 건데 이 고셋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t 분포에는 이 자유도라는 개념이 개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래서 고셋이 만들어 놓은 T분포라는 것은 특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T분포도 곡선 모양은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 T가 0인 곳이 중앙입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정규 분포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자유도가 점점 커질수록 다시 얘기하면 자유도가 커진다라는 것은 자유도는 표본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정규 분포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앙 부분과 꼬리 부분은 약간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뒷페이지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알려줄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 종 모양이고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니까 역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는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찾을 필요 없이. 예. 자,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가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예, 오른쪽 그림에 그래프가 3개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자유도가 3인 것과 9인 것, 그 두 가지 t 분포를 따라가는 그 확률 변수의 그래프, 예,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그렇게 3개의 곡선을 비교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자유도 3인 것은 여기 이렇게 중앙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유도가 9인 것은 중앙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는 중앙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유도가 3에서 9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증가할수록 중앙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표준 정규 분포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수학적인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자유도가 3에서 9로 또 더 증가하면 점점 30을 넘어설 때도 있겠죠. 30 정도를 넘어서면 대규모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30 정도를 넘어서면 표준정규 분포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학적 이론적으로는 자유도 K가 무한대로 가면 표준정규 분포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꼬리 부분을 보세요. 꼬리 부분은 반대입니다. 꼬리 부분은 자유도 3인 것이 이렇게 더 위쪽이 있어요. 자유도 9인 것은 더 아래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표준정규 분포는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해서 T분포는 이 꼬리 부분의 분포가 표준정규 분포보다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커질수록 점점 꼬리 부분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은 자유도가 커지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꼬리 부분은 자유도가 커지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표준 정규 분포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 모양을 봤어요. 그러니까 T분포는 꼬리 부분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의 수준 알파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유의 수준 알파는 가능하면 작은 값을 주는 거지요. 그렇죠? 가능하면 작은 값을 주려고 하니까 작은 값이 되려고 하면 T분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굉장히 멀리 가야 된다. 표준 정규분포보다는 꼬리가 더 두꺼우니까. 그렇죠? 꼬리가 더 두꺼우니까 알파의 값이 작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 더 멀리 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T분포하고 표준 정규분포하고 곡선 모양,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지요. 종 모양인 거 비슷하고 그리고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인 거 비슷합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변수를 어떻게 쓸 건지 약속을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것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T 분포 곡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T 분포 중에서 자유도가 10인 것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꼬리 부분을 이렇게 넓이가 알파가 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오른쪽 꼬리만 계산해 가지고 오른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알파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 요거지요. 여기 축에 있는 가로 횡축에 있는
요 변수, 그 변수를 Z알파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T 분포 곡선에서도 예, 이렇게 오른쪽 꼬리 넓이가 예, 알파가 된다면 예, 여기 지금 알파입니다. 예, 오른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된다면 예,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Z분포처럼 예, T 알파라고 쓸 거예요. 넓이가 알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변수는 T 알파다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곡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자유도를 표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K라고 쓰는 것은 자유도를 표기하는 거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변수를 쓰는 거 약속했어요. 예, 표준정기분포에서 Z알파라고 쓴 것처럼 T분포에서는 T알파라고 쓸 거다. 그런데 자유도를 표기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 이 그래프를 다시 보고 찾을 거예요. 위에 표준정기분포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예, 우리 실내 구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양쪽을 다 얘기해야 되죠. 실내 구간은 그렇죠. 마치 양측 검정할 때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합해 가지고 예, 넓이가 합쳐서 알파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오른쪽의 넓이가 2분의 알파, 왼쪽의 넓이가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분포도 오른쪽의 넓이가 2분의 알파, 왼쪽의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그 오른쪽, 왼쪽 합한 것의 넓이가 5%가 되는 걸 찾아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표준정규분포에서는 그게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표준정규분포에서는 양쪽으로 5% 잘려나가면 한쪽에서 2.5%씩 잘려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수가 1.96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T분포는 예, 표가 Z분포하고 그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Z분포는 우리가 Z의 값을 가지고 넓이가 되는 알파라는 값을 찾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T분포는 이제 우리가 그 Z분포에서 이론 전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넓이에 맞춰서 그게 얼마인지를 찾는 게 더 많이 쓰여요. 그렇죠? 해서 T분포는 거꾸로 갖다 놨습니다. 예, 그래서 T분포에서는 알파의 값을 가지고 예, 그 변수의 값을 찾는 그런 표를 줬어요. 조금 이따 표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유도가 10인 T분포에서 오른쪽 왼쪽 꼬리를 합해가지고 5%가 되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조금 이따 표에서 찾아볼 겁니다. 그걸 조금 이따 표에서 찾으면 그 값이 대충 2.23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이것은 예, 조금 이따 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표에서 있는 값을 예, 반올림해서 쓸 거예요. 사실은 표에서 찾으면 2.228 이렇게 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예, 2.23까지 끊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표는 어떻게 보는 건지, 예, 또 그 다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오른쪽 표를 보세요. 예, 오른쪽 표에 있는 것이 T분포표가 됩니다. T분포표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표를 줄 수도 있지만, 예, 이것하고 다른 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표에는 단측 검정을 할 때와 양측 검정을 할 때 값을 두 가지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하나만 줄 때는 예, 단측 검정을 할 때 이 표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을 할 텐데 헷갈릴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 있을 때 하고 똑같이 찾을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물론 양쪽 다 있다 그러면 양쪽 다를 가지고 해도 돼요. 그런데 양쪽 다 있다고 하더라도 예, 단측 검정 하나만 가지고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단측 검정 하나만 가지고 찾을 수 있게 연습하시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로열에 보세요. 세로열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수가 증가하게 있죠. 예, 이것은 T분포의 자유도입니다. DF라고 써놨죠. 예, 자유도. 예. 그래서 자유도가 1부터 해서 이 표에는 20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자유도를 이 세로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자유도가 10인 그런 T분포다 그랬으니까 예, 자유도에서 10을 찾으시면 돼요. 해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유도를 찾으시고 그 다음 양쪽 꼬리 합해 가지고 0.05를 잘라낼 거다라는 거니까 양쪽 꼬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양측 검정하는 부분 여기죠. 여기서 0.05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 0.05가 있죠? 그렇죠? 이 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한쪽 꼬리, 단측 검정에서 찾으시면 그것의 반이 되니까 반 0.025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할 때는 0.025 찾으시면 되고 양쪽 넓이가 0.05야. 합한 게 0.05야. 그렇다면 왼쪽 0.025, 오른쪽 0.025. 예, 이렇게 찾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양측에서 찾으면 0.05, 단측에서 찾으면 0.025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유도 있는 곳으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자유도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서 만나는 곳이 있죠. 그렇죠? 예,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228이 있네요. 그렇죠? 해서 그 값이 2.228이다. 그러니까 그 변수가 2.228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그 페이지의 그래프에서는 여기 8을 이렇게 반올림해서 2.23을 사용한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오늘 수업 끝나면 역시 표 보는 거, T분포표 보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학기에는 T분포표하고 Z분포표 그리고 이항분포표 이렇게 세 개의 표를 사용하게 됐네요. 세 개의 표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7장 1절. 그 소규모 표본일 때 모평균의 신뢰 구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규모 표본일 때 우리가 어떤 분포를 알고 있었죠? 그렇죠? 예, T분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셋이라는 사람이 연구해 놓은 그 T분포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라고 만든 것이 대문자 T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가요. 조금 전에 자유도가 왜 n-1인지 얘기했었죠. s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편차의 합이 0이다라는 걸 맞춰주려면 마지막에 있는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뺀 것이 자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셋이 알려준 것처럼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갑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뢰 구간 앞에서 배운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중앙 부분의 넓이가 1-알파가 되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거기다 100 곱하면 되죠.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가 되게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에서 알파만큼 뺐으니까 양쪽 꼬리에서 각각 2분의 알파씩 빠져나갔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 되는 그런 t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변수로 표현하면 오른쪽 꼬리가 2분의 알파가 되는 변수 t 2분의 알파였어요. 그렇죠? 근데 자유도가 n-1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자유도 표기를 한 겁니다. t 2분의 알파 n-1. 그렇죠? 이건 자유도다라는 거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곱하기처럼 착각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유도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t분포도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왼쪽 꼬리 넓이도 2분의 알파가 되게 해주는 그 변수를 찾으면 따로 찾을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 이렇게 표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오른쪽 넓이를 가지고 표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꼬리 그 오른쪽에 있는 전체 넓이는 항상 전체가 1이니까 왼쪽 꼬리 2분의 알파를 빼주면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넓이가 1-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변수는 사실은 t 1-2분의 알파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 1-2분의 알파가 결국은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과 t 2분의 알파 n-1 사이에 예, 우리 변수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 값이 오도록 풀어내면 되지요. 그렇죠? 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이 식을 뮤에 대해서 풀면 돼요. 좌우 대칭이니까 마찬가지로 x바하고 뮤하고 순서를 바꿔놔도 모양은 왼쪽은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오른쪽은 플러스 t 2분의 알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풀어내면 됩니다. 루트 n분의 s를 양쪽에 곱해주고 x바를 더해주면 그렇죠? 완성이 되지요. 예, 해서 모평균 뮤에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 예, 그 값은 금방 계산한 것처럼 예, x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 곱하기 루트 n분의 s 여기부터 x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n-1 곱하기 루트 n분의 s까지 예,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이제 실내 구간 얘기를 했으니까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휴대폰 배터리 공장에서 표본 추출을 1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지고 다시 충전해야 쓸 수 있게 되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51.05 시간이었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는 4.63 시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정규분포를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줬어요. 그럴 때 뮤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표본을 몇 개 추출했나요? 12개. 그렇죠? 예, 그렇다면 대규모인가요? 소규모인가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니까 우리가 이론 전개를 하려고 하면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해줘야 이론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 항상 이렇게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풀어볼까요? n은 12이고 30보다 작고 그렇다면 소규모 표본이고 그러니까 자유도가 개입해야 되고 자유도는 n-1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빼야 되고 그렇다면 11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알파는 0.05고 그렇죠? 그렇다면 신뢰 구간이니까 우리는 양측 검정하듯이 t2분의 알파 n-1을 찾아야 되고 알파가 0.05지요. 그렇다면 2분의 알파는 0.025가 되지요. 자유도는 11이었어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자, 연습했어요. 여기 오른쪽 표를 볼까요? 자유도 DF라고 되어 있는 세로축에서 해당하는 자유도를 찾습니다. 여기 11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양쪽으로 0.05 빠져나갈 거니까 한쪽으로 0.025. 그렇죠? 자, 그러면 한쪽에서 0.025 찾아볼까요? 당연히 그 아래쪽에는 양쪽에는 그것의 2배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축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쭉 내려가시면 되지요. 그렇죠? 자유도 있는 곳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만나는 곳에 어떤 수가 있나 찾으면 되는 거예요. 2점
2, 0, 1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물론 시험 때에는 이 표는 주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표가 제공되니까 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예, 표는 제가 만들어 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눠준 그 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다 찾았어요. 그렇다면 모평균 뮤의 95% 신뢰 구간은 우리 만들어진 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죠? 예,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x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n분의 s부터 x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n 마이너스 1 루트 n분의 s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대입합니다. x바 주어져 있어요. 예, 51.05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입해주고 예, t2분의 알파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2.201 대입해주고 표본의 크기 여기 12라고 되어 있어요. 표본의 크기 여기다 대입해주고 그렇죠? 표본의 표준 편차 4.63 마찬가지로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네요. 그렇죠? 해서 다 대입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51.05 마이너스 2.201 곱하기 루트 12분의 4.63부터 51.05 플러스 2.201 곱하기 루트 12분의 4.63까지다. 그렇죠? 나머지는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면 결과가 48.11부터 53.99까지다. 어렵지 않죠? 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떤 학교에서 방과 후에 공부하는 컴퓨터 보조교육, 그 보조교육을 받은 학생들 16명을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시험 점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7.08점이었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가 1.93 이렇게 나왔어요.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평균 뮤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이제 쉬워졌죠? 표본의 크기는 16, 30보다 작아요. 소규모입니다. 그렇죠? 자유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유도는 n-1 그렇다면 16-1이니까 15가 되고 그렇죠? 95% 신뢰 구간 구해라 그랬으니까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다 더하면 5% 알파는 0.05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오른쪽 넓이가 0.025. 그렇죠? 왼쪽 넓이가 0.025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t2분의 알파 n-1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알파가 0.05니까 그 값은 t 0.02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유도는 15였어요. 자, 그러면 이걸 또 표에서 찾습니다. 오른쪽 표를 볼까요? 자유도 그 아래쪽에서 15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단측 검정 여기에서 0.025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양측 검정 가지고 찾으셔도 돼요. 거기에는 2배 0.05가 있겠죠. 그렇죠? 예. 0.05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131이 있네요. 그래서 그 값은 2.13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 됐어요.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만들 거냐? x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n분의 s부터 x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n 마이너스 1 루트 n분의 s까지다. 그렇죠? 이제 대입해 주세요. x바 7.08 그렇죠? 그 다음 t 2분의 알파 2.131 그렇죠? 표본의 크기 16이었어요. 대입하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 1.9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성된 구간은 7.08-2.131
곱하기 루트 16분의 1.93부터 7.08 플러스 2.131 곱하기 루트 16분의 1.93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6.05부터 8.11이 되네요. 다시 한번 개념 파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모평균 뮤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예, 이렇게.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예,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 우리 95% 신뢰 구간을 두 번 구해봤으니까 이번에는 99%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예, 캐나다의 어떤 수산 생물학자가 캐나다에 있는 어떤 작은 호수, 그 캐나다 북온타리오 지역에 있는 작은 호수에서 5대호 송어의 모집단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12마리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5대호 송어의 평균 길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재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36cm가 나왔어요. 그때 표본 표준 편차는 7cm가 나왔습니다. 자,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평균 뮤의 99% 신뢰 구간을 구해라. 예, 이게 문제입니다. 가볼까요? 표본의 크기는 12이고 30보다 작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규모 표본입니다. 그렇죠? 예, 자유도가 필요하네요. 자유도 당연히 n-1이고 그렇다면 12-1은 11이고 그렇죠? 99%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알파는 0.01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필요한 값은 t2분의 알파 n-1인데 알파가 0.01이니까 둘로 나누면 0.005가 되겠네요. 그렇죠? 해서 t 0.005 11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표 볼까요? 오른쪽에 자유도 아래서 11 찾으시고 그렇죠? 예. 단측 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0.005를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양측 검정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았다면 그것의 2배 0.02를 찾으시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찾아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고 예, 자유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서 만나는 부분에 있는 수 3.106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06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뮤의 99% 신뢰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x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 곱하기 루트 n분의 s부터 x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n-1 루트 n분의 s까지다. 그렇죠?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예, 표본 평균 36이었어요. 그렇죠? 대입하고 t 2분의 알파 표에서 찾았어요. 3.106. 그 다음 표본의 크기 1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대입하고 표본 표준 편차 7이었습니다. 대입해주면 되네요. 다 됐죠? 그래서 구간은 36-3.106 루트 12분의 7부터 36 플러스 3.106 루트 12분의 7까지다. 어렵지 않죠? 예, 나머지는 계산기가 합니다.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29.73부터 42.27이다. 다시 얘기하면 모평균이 29.73cm에서 42.27cm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확실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뒤에서 가설 검정 얘기하고 그다음 우리 표본을 2개 꺼내 가지고 그 차이 얘기한 게 있었죠. 대규모에서 역시 소규모에서 그걸 똑같이 따라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은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